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멋지게 성형하듯이 인생을 멋지게 바람직하게 성형하고 싶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뭡니까? 아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대통령일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연말연시 모임을 많이 못 갔지만 아마 지금 모인 사람들은 대통령을 씹으면서 술을 마실 겁니다.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통령은 청와대로 가지 않습니다. 진짜 대통령감은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타는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진짜 미녀나 미남은 여러분이니까요.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왜 스타를 추앙합니까?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알고 여러분을 존경하기 바랍니다. 설민석도 대통령인가?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대통령이니까 설민석도 대통령입니다. 역사 강의 분야에서는 설민석이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키워서, 그리고 지금은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까지 강의 않는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루두루 대통령 노릇을 이 강연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 TV 스타이기도 하지만 그는 강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크게 다스리는 거니까요. 대통령, 크게 통치하는 그런 령을 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크게 보고 큰 그릇에 뭔가를 담으면 대통령인 겁니다. 설민석이 대통령 된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 유튜브 방송을 되게 50대, 60대들이 많이 듣겠던데 40대도 좋고 지금부터 설민석을 닮으면 됩니다. 그 대통령처럼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따라하면 됩니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설민석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가? 첫째는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계를 짓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역사 전공자 아닙니다. 명문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학사는, 그리고 석사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대개 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수도 있고, 대개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나누는데 특수대학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할 사람들이 가지는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설민석은 당국대 연극영화를 전공한 다음에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고서, 야, 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우리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일본을 제대로 알고 우리나라의 힘을, 자긍심을 길러주는 그런 국사 선생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강사에 도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한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비전공자인데, 그리고 명문대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역사책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이거 영화 좀 보고 뮤지컬 좀 보고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잠시 이런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난 안 돼. 그렇게 자기가 한계를 지었다면 그는 오늘날 강현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은 선은, 자기가 여기를 못 넘어간다. 나는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이 밑에서 놀아야 돼. 내가 어떻게 감히 여기를 뚫어. 스카이를 어떻게 이겨. 전공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러나 설민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전공 뭐 별거 있어. 명성황후 보고 일시적인, 환상적인, 감상적인 이상, 꿈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거 지속하면 되는 거고, 지속 못하면 하루아침에 꿈이죠. 일장춘몽이죠. 그런데 그는 지속을 했죠. 왜? 자기 한계를 긋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대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30대 초반에는 뭐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윤리까지, 원래 사회 과목이라는 게 학원에서는 변두리 과목입니다. 국영수가 아무래도 주력이고, 특히 이제 영수가 주력인데, 이 수능이 조금 어려워지고 논술이 생기면서 국어 선생이나 철학 선생들이 논술까지 겸하는 수가 있어서 국영수가 주력입니다. 물론 수학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사회 과목은 본래 과학과 더불어서 변두리 과목입니다. 특히 이런 이 전주 같은 지방은 더욱더 그런데, 근데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국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역량을 펼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는 거창한 사람이에요. 구청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나면 거부 컴플렉스를 앓는다고 합니다. 즉 거대한 아버지 밑에서는 그늘진 나무 아래서 제대로 나무가 크지 못하듯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아들 누군가 합니까? 세종의 아들 누군가 합니까? 무명하잖아요. 아인슈타인 아들 누군가 알아요? 그렇게 정약용 아들 누군가 알죠? 학연이. 예, 그렇죠. 하규. 그들의 학문도 대단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정약용에 견주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거부 컴플렉스를 앓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들, 지금 뭐 김대중 아들 국회의원 하긴 하지만 대개 대통령 아들들 누군가 압니까?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꼬리표는 붙어있지.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기는 힘들지.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를 딛고 출세하는 거, 아버지를 팔아서 출세하는 거, 그것도 출세해봤자 본전밖에 안 되죠. 아버지 명성, 후광을 입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이렇게 국회의원 아들로서 학원이 처음에는 뭐 보습학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작은 데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자기가 돌파해서 나갈 때는 그런 위축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전공도 안 했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거창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용감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기가 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부족한 것을, 결핍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근면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하겠다. 꾸준히 한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지속하는 그런 장점, 부족함을 깨닫고 오히려 나는 전공 안 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한정 없는 노력, 그것이 그를 살렸고, 두 번째는 자기 특기를 살렸어요. 저 연극영화로, 연극영화는 이제 이게 스카이하고 달리 물론 뭐 중앙대라든가 그 한양대라든가 이런 데도 강하고, 당국대도 뭐 그렇게 약한 건 아니죠. 홍익대라든가 뭐 건국대라든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문사회가 아니고 예체능 계통은 아무리 경쟁이 세다 하더라도 이 국영수에서는 좀 취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연극영화 특기를 살렸고, 그리고 국사 쪽으로 나간 거예요. 한국사 쪽으로. 그런데 연극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연극영화는 이게 바디랭귀지, 몸짓, 그 다음에 발성, 발음, 또 표정 짓는 거, 그리고 대사 내용을 소화해가지고 이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쇼맨십, 이 학원에서 그런 게 필요거든. 저도 학원 했는데, 저는 딱딱하지만 내용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고, 이 유튜브에서도 역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잘 웃지도 못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임기응변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서비스를 꾸준히 못할 바에야 제 역량을 끌고 갑니다. 제 기질대로 간다고요. 그런데 설민석은 뭐 키는 그렇게 크지 않더만요. 키는 크지 않지만 그런 연기력을 발휘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감으로 전달하는 능력, 언어는 말로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몸짓 발짓으로 전달하는 것도 매우 많거든요. 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얼굴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 액션이 좀 나오고 오류가 많죠. 비전공자다 보니까 용감무쌍하게 막 나가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여기저기 뭐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상식적인 것까지도 놓치고 이 한자라든가 역사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고 그 역사에 사실은 관직명, 또 중국 같으면 성씨,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그 고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고, 그리고 문사철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문학, 역사, 철학은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하는 사람이 철학 좀 파고들면, 그리고 문학 좀 파고들면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참 비전공자로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용감무쌍하다 보니까 연극영화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제가 봐서 이 오류가 참 너무 기본적인 데서 오류를 범하고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면 뭐 그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용감하게 뭐 인정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 그래, 틀렸다,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자가 교정을 하는 수도 있고, 누가 지적하면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하는 수도 있고 그런다고도만요. 그 역시 좋은 자세죠.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흥미는 있지만, 즉 재미는 있지만, 이해는 빨리 오지만 수험생들에게 치밀하게 가르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수능 강의나 공무원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 대중적 인기도에 비해서는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치명적인 실수 몇 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다고 강의 잘못 듣는 사람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양 강의, 대중 강의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쉽게 그 큰 윤곽을 역사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이해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데 너무 또 막 넓게 파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며칠 쭉 지켜봤는데 너무 오지랖 넓게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오류더라고요. 이제 오류도 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예요. 뭐 주지웅님을 책에다 썼는데 잘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자 하면 사람들이 하늘천 땅지 하니까 땅만 하는데 연못지 있거든. 지당 해가지고. 미각지당의 춘천몽인데 개전오엽이 주성이라 옛날 그 시에도 나오죠. 연못가에 있는 거기에 아직 봄 꿈에서 풀이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을 되니까 이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 이게 그 연못지라고 해서 무슨 지 있죠. 덕진도 덕진지 그러는가, 이 할 때 의림지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러죠. 그런 큰 호수라든가 연못 할 때 이게 지자거든요. 연못지자입니다. 술주자고. 그러니까 술이 연못처럼 이루고 고기가 숲을처럼이라고 하고, 근데 또는 거기서 이제 술은 뭐 땅을 이루고 고기는 뭐 이렇게 땅지자로 했던데, 이거 한자 조금 기본만 돼 있으면 한자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못 잡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실수도 하고, 안시성 싸움에 나오는 양만춘, 야사에 나오는 이제 양만춘인데, 그거는 정사에서는 언급 안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는데, 그런 그 뭐랄까요, 해석을 야사에 나온 걸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걸 그대로 이제 발언한다든가, 이런저런 하여간 중국 그 소설 삼국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성과 이름을 뭐 구분을 못한다든가 이런 거, 그럴 수는 있죠, 물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든가 다른 책을 참고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오류를 줄여야 되는데, 하여간 용감무쌍하기는 한데,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전공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기본적인 걸 틀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아무튼 이 대중의 인기 영합적인 그런 강의를 잘 해서 쉽게 뭐랄까
역사를 이해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서 우리 역사 의식을 갖게 한다는 차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북 공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대응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치밀해야 되죠.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즉 팩트를 틀리면 안 되죠. 그런 아무튼 연극 영화과로서 비전공인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 교육대학원 다녔다는 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려는 차원도 있지만 대개는 지금도 소개하는 데서는 연대 교육대학원이 나가더만요. 그걸 이른바 학력 세탁, 학벌 세탁 그렇게도 이야기죠. 최종 학력을 대학원으로서 이렇게 특수대학원으로서, 특수대학원은 이제 대학에 따라 뭐 스카이는 다르겠지만 이런 지방에서는 거의 뭐 칼라먹은 다 갈 수 있는 돈만 내면 들어가는 대학원도 많고 그럽니다. 오죽하면 지방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유치해가지고 그 대학원, 외국인 대학원생이 자금력이다, 돈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서울도 그런 측면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점층적으로 나갔어요. 자기가 전공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학원도 간다든가 인터넷 강의 처음에 작게 시작한다든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자기가 뭐랄까 있지 않았고 이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먼저 뛰어들어서 그렇게 자기 세계를 넓혔기 때문에 저술과 독서를 통해서 자기 기초를 충실히 다졌죠. 늦게나마나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사실은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개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인들입니다. 문사철 그건 교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하려다 보면 철학과 문학은 필수여야 됩니다. 문학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와 철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에서부터 이게 일반인까지, 또 수험생들은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까지 굉장히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손대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책도 몇십 권 뭐 되고, 그 정력은 뭐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범위를 좀 좁히더라도 이 타켓을 좀 좁혀서 더 정밀하게 하면은 좋으려만, 아무리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팩트가 틀려가지고, 기본적인 팩트가 틀리면 이 사람이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만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논술을 채점하는데 정서법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가 틀린데 이 사람은 논제 파악 잘해가지고 굉장히 그 논거를 충실히 잡아서 논리를 잘 폈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나머지도 이런 정도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뭐 그 다음 단계가 뭐 오죽하겠는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섭렵하기는 하지만 기본이 이렇게 부실하면 이 친구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뭘 그렇게 막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교양이니까 그게 틀려도 괜찮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어찌 보면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신입생들한테 정확히 자기가 알아야 전공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참 범위 넓게 잡고 과목도 굉장히 넓게 잡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충실하기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해를 하지만 정말 강연 대통령으로서 한국사 정통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이 독서도 뭐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동서고금 다들 먹이던데, 아무튼 대단한 역량이지만 그 역량을 좀 더 좁히면 깊이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저술과 강의 뛰어나죠. 근데 플러스 이제 이런 그 강점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진 측면이 있죠. 알파라면 국사가 이 중국의 동북공정 그런 데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수능에서도
필수가 됐던가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또 자격 시험에서도 역사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교양 시장까지도.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이게 팩트도 있지만 그 팩트 자체가 이야기잖아요. 자, 선화공주가 있다. 그럼 마동이가 있다. 서동. 그 여기 그 연애 스토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춘향전이다 하면 이거 문학이 나오지만 그 문학에는 거기에 나오는 변사또도 나오고 이몽룡도 나오고 부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뭐 이러면은 그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즉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고 인물들이 얽혀서 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기승전결 이렇게 인생의 생로병사처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얽히고 풀리고 그걸 판소리로 불러도 역시 긴장과 이완을 하면서 슬픈 대목은 슬프게, 높은 대목은 높게, 느린 대목은 느리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 그걸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판소리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불러서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거기에는 인생 이야기가 바로 응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재밌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역사를 좋아했는데 전북대 역사교육과가 되게 없어서 국어 전공을 했는데 역사 굉장히 이 한국사 좋아해서 역사 스페셜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이야기 그 KBS에서 하는 것도 제가 한 10년 가까이도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역사 강연하는 설민석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개인 TV 방송을 세웠잖아요. 그 덕을 저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죠. 그 중에 설민석 역시 그 알파로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죠. 그리고 이 설씨는 설총, 지금 뭐 국회의원 서른도 있고 그러던데 아주 드문 설씨죠. 이 경주더라고요. 본이. 되게 보는 우리나라 이제 신라가 많습니다. 신라가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고려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으로 오기 때문에 본이 신라 쪽이 많고 저도 하동정 씨인데 역시 그쪽은 하동이면 가야 쪽인가? 아무튼 신라 쪽이죠. 경상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리고 개신교를 믿더만요 역시 긍정적인 그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역시 또 운도 실력이라는 차원에서 알파로서 그 운과 때도 잘 맞았죠. 그런 게 합력해서 모두 이 퓨전이 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성공한 대통령이든 실패한 대통령이든 유튜브 이를테면 방송 구독자 자기 혼자다.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몇십 명 듣고 몇백 명 듣고 그런 정도인데 설민석은 했다면 뭐 몇십만 듣고 몇백만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설민석도 대통령이고 저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간 사람 중에 진짜 대통령감이 있고 스크린에 안 나온 사람 중에 진짜 미인이 있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특기를 발휘하기를 바라되 설민석을 참고해서 자기 한계를 긋지 말자. 한정 짓지 말라. 난 안 돼. 나는 부모도 재산도 학벌도 지원도 볼 게 없잖아. 안 돼. 자기가 그은 선은 누구도 치워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 연극영화 한 사람이 연극영화로 안 가고 결국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특기를 써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하는 겁니다. 보수박원에서 그 다음에 인터넷 구독자 몇 명, 또 수강료 이렇게 받는 유료 학생들 몇 명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막 3명, 4명 늘어나고 그러면 힘이 좀 납니다. 어떤 때는 또 떨어지면 힘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 보시고 다른 데도 이렇게 전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흔한 안주,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을 안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술 마실 때도. 왜 그 대통령은 그냥 나라나 말아먹지 말라고 하고 기대 마세요. 저도 기대 안 합니다. 나라 위축시켜가지고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고 우리 후손들 고생 안 시키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좀 그런 기본적인 측면에서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대통령답게 대통령감이라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